클로징 킥을 통해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로 미국 증시 패장이 1시간씩 앞당겨졌죠. 서머타임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중에 뉴욕 증시 흐름이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120달러 수준까지 넘보던 유가였죠. 그런데 그것이 100달러 수준까지 안착이 되면서 사실 3대 지수가 장중에 턴어라운드를 이미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급락으로 80달러대로 방향을 틀자 장 막판에 3대 지수도 상승폭을 크게 키우는 양상이었죠. 나스닥 지수가 1.4% 회복하면서 22,700포인트 선에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 역시 0.8%대 플러스 이제 6,800 레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란전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쪽이 중소형주들이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 퍼포먼스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1%대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2.8%의 플러스 69,2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살아난 위험 선호들을 역시나 입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뉴스들 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유가가 상승을 축소했던 재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G7 국가들이 원유 비축 분을 공동으로 방출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로이터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6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를 한 겁니다. 이제 30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토픽이 거론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유가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아마도 언급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CBS의 기자를 통해서 이란전은 거의 끝났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요. 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하고 뉴욕 증시의 급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CBS 기자가 올린 X 게시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급 반등의 재료가 된 것이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답변을 했다. 이란에게는 해군도 통신도 공군도 없다고 말했으며 초기에 예상했던 4에서 5주 전쟁 일정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항전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 전쟁은 약간의 의사,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이란에게 지금 충분한 돈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지정학적 충격을 보통 S&P 500 지수가 빠르게 극복한다라는 통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세로축은요, 낙폭을 되돌리기까지 총 며칠의 시간이 걸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로축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각 지정학 이벤트가 터졌을 때 실제 어느 정도의 낙폭을 보였는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진주만 공습부터 쿠웨이트의 공습, 그리고 그 밖에는 한국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S&P 500 지수의 하락폭이 10에서 15% 혹은 10% 안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 500이 하락폭을 전부 되돌리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시더라도 이
100일 아랫단에 많이 놓여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회복까지 50일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가 2%의 하락에 불과했거든요. 이러한 흐름도 어찌 보면 이번 이란전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시장을 가장 잘 맞추는 인물로도 유명하거든요. 에드 야데니가 미증시의 폭락, 어려운 말로 meltdow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가능성을 기존의 20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이란과 연준 사이에 끼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연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라는 건데 유가 충격이 지속된다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재료이죠. 그리고 상승하는 실업률, 금리 인하의 재료입니다. 두 가지 위험 사이에 연준은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시나리오, 포효하는 2020년대라는 제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가 10년간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거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호황이 지속될 확률은 85%대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월가 IB들의 코멘트들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이란 전쟁 이전에도 올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고금리 유지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진단을 추가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실 우리 원래도 상대적으로 월가에서 낙관론자 축에 속했던 IB입니다.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기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석 달 이상 움직인다면 CPI가 3%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분가량 남았거든요. 6시 30분에 유가 안정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유가가 급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들도 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유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경계의 시각도 제가 장중까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 맥쿼리 그리고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라이스타드 에너지 한 목소리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이 된다면 유가가 많게는 150달러까지 웃돌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기업이죠. 엔스로픽과 관련돼서 간밤에 추가됐던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픈 AI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MS가 대표적인 오픈 AI의 경쟁사 엔스로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S의 코파일럿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가 도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드 코워크는 탁월한 성능으로 최근에 사스포칼립스 사태를 촉발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죠. MS의 채택 소식은 그 우수한 성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아래에 있는 소식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엔스로픽과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이 최근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바가 있었는데 엔스로픽이 미국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추가가 된 겁니다. 엔스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오피니언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관련한 뉴스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업종들의 등락 현황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 미증시의 급반등을 이끌었던 주역은 바로 기술주였습니다. 1.8%대의 플러스로 시장을 이끌었고요. 반대로 에너지와 금융주가 오늘의 상대적인 부진한 스팟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7%의 플러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AMD가 4에서 5%대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도 분위기가 좋죠.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까지 4에서 6%대의 급반등,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스토리지, 메모리 업체들의 시세들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샌디스크가 11% 급반등에 나서면서 오늘 S&P 500 상승률 1위에 랭킹이 됐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를 보시면 MS와 아마존,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주가 최근에 신제품을 여럿 내놓고 있죠. 0.9%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특히 2.6%의 급등으로 오늘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던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은 간밤에 추가됐던 소식이 있습니다. 죽스라고 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텍사스에서 이미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피닉스와 달라스 지역으로까지 운행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지는 못했네요. 일부 유가 급등의 피해주들은요,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장중에 유가가 급락으로 방향을 틀자 이들 주가 분위기도 살아나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급등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품에 대한 구매를 좀 줄이고 또 경제 활동이 들면서 그 니즈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에스티로더라든지 코티, 특히나 LF뷰티가 장중까지 8%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마감에서는 이렇게 보합으로 돌려내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항공주들 역시도 장중에 급락 흐름을 딛고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오늘의 특징으로 체킹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드렸습니다.